안녕하세요. 매주 1000권 이상 출판되는 책 중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7월 두 번째 주에 새로 나온 알짜배기 책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200권 정도 눈여겨볼 신간 중에 10권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출근길 지하철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닫힌 문 앞에서 외친 말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의 대표적인 활동가 박경석의 경험과 생각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그가 매일 아침 지하철 승강장에서 벌이는 행동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차별과 무시를 가시화하려는 치열한 노력입니다. 갈라치기와 대립이 극에 달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박경석 활동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그는 지하철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했는지, 국회가 아닌 왜 지하철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며 장애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시민들의 발뒤꿈치에 치이며도 지하철을 떠나지 못하는 그의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삶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노들장애 학폭미소의 정창조 활동가는 박경석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지난 세월 동안의 장애인 운동 경험을 충실히 듣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경찰의 방패에 가로막히고 승강장 바닥에 내팽개쳐지며도 포기하지 않는 박경석의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과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다정을 잃지 않는 그의 위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모든 존재의 권리를 생산하는 장애인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장애인 운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박경석과 정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을 제고하게 하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합니다. 따라서 출근길 지하철 닫힌 문 앞에서 외친 말들은 장애인의 권리와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엄마만의 방입니다. 이 책은 어떨까? 서울에서 베트남까지 한 가족이 경험한 거리와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 엄마라는 존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저자는 김그레의 한 여성 아티스트다. 그녀의 엄마는 50이 넘은 나이에 가족을 뒤로하고 낯선 땅 베트남에서 일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남겨진 가족을 걱정했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았다. 엄마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많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온 사람. 이제 엄마는 그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기 시작했다. 김그레는 베트남에서 홀로 일하며 변해가는 엄마를 통해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 처음에는 텃세 부리는 현지 직원들과의 불화로 시작되지만 점차 엄마는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이번에는 딸이 엄마를 응원하고 염려하며 바라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딸은 엄마를 보며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여태껏 몰랐던 엄마의 진심과 내면을 파악하게 된다. 이 책은 단순히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나와 엄마라는 두 여성의 삶의 여정과 성장을 통해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을 탐구한다. 엄마의 여행과 독립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마음속에서의 자기 발견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엄마의 삶이 단순히 의무와 책임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선택과 도전으로 채워질 때 딸은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깨닫는다. 김그레는 이 작품을 통해 섭섭함과 응원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녀는 엄마와의 적당한 거리 두기를 통해 자신도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다짐한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도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엄마와 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감정과 받아들이는 과정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엄마의 변화와 딸의 성장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다면성을 이해하고 가족이라는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다. 이 세 번째 도서는 적상가옥의 유령입니다. 더운 여름, 오싹한 공포로 더위를 싹 날려줄 소설을 찾고 있다면 조혜은의 신작 적상가옥의 유령을 추천합니다. 현대문학 핀 장르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출간된 이 작품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음산한 적상가옥을 배경으로 숨겨진 비밀과 공포를 그려냅니다. 적상가옥의 유령은 현대문학 2023년 12월호에 실린 작품을 개작하여 출간한 것으로 수세대를 거슬러 공존하는 세 주인공 유타카와 박준영, 현운주의 연대를 섬뜩하고도 애틋하게 그려냈습니다. 조혜은 작가는 칵테일, 러브, 좀비와 트로피컬 나이트를 통해 한국 호러-3 스릴러 붐을 일으키며 독특한 소설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 그만의 독창적인 소재와 빠른 전개로 독자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밤새 강풍이 휘몰아친 10월의 어느 새벽, 외증조모 박준영의 기이한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외증조모는 마치 저 밑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들으려는 듯 바닥에 한쪽 귀를 댄 자세로 적상가옥 별채에서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외증조모의 유언에 따라 적산가옥에 살게 된 나연운주는 그곳에서 가였죠. 끔찍한 망령 가네모토 유타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오랜 시간 피와 비명, 비밀과 불을 머금고 살아온 적산가옥 별채에 숨겨진 가공할 비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조혜은 작가는 오직 호러만이 죽은 자가 죽은 입으로 자신의 소리를 낸다며 이 작품을 쓰면서 처음으로 무서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새로운 호러 소설 적산가옥의 유령은 독자들에게 더위를 잊게 할 만큼의 강렬한 공포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이 소설과 함께 적산가옥의 섬뜩한 비밀을 파헤쳐보세요. 네 번째 도서는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다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의 삶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끌고 각본 없는 리얼 연애 프로그램이 더 흥미로운 것처럼 이번에는 작가가 아닌 평범한 9명의 여성이 쓴 글이 궁금해집니다. 금요일 평범한 9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는 주부, 워킹맘,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아가는 9명의 여성이 금요일마다 모여 글을 쓰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글쓰기를 통해 다른 누구도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들의 글은 마치 생생한 삶의 순간을 잘 찍은 스냅사진처럼 진솔하고 품이 있는 진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와 필자들의 구인 고색 매력은 이 책을 읽는 큰 즐거움입니다. 책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 육아라는 전쟁, 성범죄를 당하는 공포와 분노, 여성의 노동 등 다양한 여성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들은 여성의 힘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절박한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여유로움은 끝내자기 삶을 사랑하려는 자의 것이어서 감동적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집안을 살피며 임금 노동을 하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 저절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평범한 9명의 여성은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 출발점은 금요일이라는 글쓰기 모임입니다. 책에는 필자들이 글쓰기 모임을 함께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금요일을 통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면서 마주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이를 극복한 이야기들은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또한 책의 뒷부분에는 필자들이 금요일을 하며 깨달은 글쓰기와 글쓰기 모임 운영에 관한 팁이 담겨 있어 글쓰기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요일 평범한 9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는 평범한 여성들이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진솔한 이야기와 교훈을 나누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5번째 도서는 누세계 1등 종이 비행기 업그레이드 최신 기종 17입니다. 더운 여름날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떠난다면 종이접기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종이 비행기. 기네스북 세계 챔피언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세계 1등 종이 비행기가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성능이 더 좋아진 비행기, 멀리 날리기와 오래 날리기를 합친 하이브리드 비행기, 우주 전투기를 형상화한 비행기 등 새롭고 다양한 17종의 비행기 접는 법을 소개합니다. 각 비행기마다 날개를 조정하는 법, 지는 법, 날리는 동작 등 저자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수록하여 그대로 따라 접기만 하면 정말 잘 날아갑니다. 책 뒤에 포함된 디자인 도안지를 사용하면 종이 비행기를 더 멋지고 튼튼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종이 비행기를 접으며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종이 비행기. NEW 세계 1등 종이 비행기와 함께 다시 한번 종이 비행기의 세계에 푹 빠져보세요. 종이와 책을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캠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세계 챔피언의 비법을 통해 최고의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더욱 특별하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도서는 안녕, 나를 마중하러 왔어입니다. 안녕, 나를 마중하러 왔어는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와 과거, 조선 시대를 넘나드는 청소년 판타지 성장 소설이다. 이에 담긴 주인공 나, 성인식 이후의 청소년으로 일상의 소소한 스트레스와 불편함 속에서 서울 고등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생리로 조퇴한 날, 그녀는 뜻밖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 시간을 넘어온 그녀는 이제 모월이라는 이름으로 양반가의 막내딸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모월로서의 삶은 평탄치 않다. 부모와 오라비를 잃고 몸종 연시와 함께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과정에서 모월은 자신의 이름이라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과 깨달음을 거치며 성장하게 된다. 이름의 소중함과 그 이름이 주는 힘을 이해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그린다. 책 속에서 모월은 한양에 도착하고 자신을 탐정이라 자칭하며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새 친구들 정기수, 지양, 명기녀, 그리고 후기의 서열에서 밀려난 왕자 허천군과의 만남은 모월의 탐정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지혜와 기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이름 서경으로 살아간다. 작가 박사랑은 소설을 통해 어디서든 자신의 이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자존감을 세워가는 애 이야기를 펼친다.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닌 개인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그 삶의 발자취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모어리 기자들 안턴 여성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과정은 따뜻하고 감동적이다. 안녕 나를 마중하러 왔어는 독자들에게 이름의 중요성과 그 속에 담긴 힘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이야기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이름 속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번째 도서는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며 효율적이지 않으면 낙오될 것이라는 압박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효율과 비효율의 이분법을 넘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지은이는 개인의 취향이야말로 삶의 원천적 활력소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 반대편에 위치한 비효율적인 것들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사회는 각자의 취향이 중요해지고 존중받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취향이 다양해지고 그 깊이도 점점 더해가면서 마케팅, 인문학,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읽기 좋은 책입니다. 책은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라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콘텐츠는 결국 개인의 확고하고 독특한 취향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합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잊지 않고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경쟁력을 낳는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실생활 경험을 통해 취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한편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의 이론을 원용하여 우리 각자가 사회구조 속에서 취향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자신이 발붙이고 있는 장필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르디유의 이론은 우리의 취향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나를 가꾸는 진정한 발전은 비효율에서 피어난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취향을 확고히 굳히고 키워나가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되짚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만의 고유한 취향을 찾아내고 그 취향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8번째 도서는 한숨풍선입니다. 한숨풍선은 어린이의 섬세한 감정을 아름답고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그림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로우니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로우니가 새로 동생이 생기면서 겪는 마음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생의 출현으로 인해 로우니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서운함과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점이 이 책의 큰 장점입니다. 로우니는 자신에게 쌓인 감정들을 한숨을 통해 표현하게 됩니다. 나도 엄마가 밥 먹여주면 좋겠다. 와 같은 한숨은 그 나이에 엄마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많은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한숨을 풍선에 불어넣으며 스스로 마음을 가볍게 해보는 로우니의 모습은 감정 해소와 자기 힐링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이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로우니가 한숨을 풍선에 불면서 하늘 높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어린이들에게 감정의 극복과 해방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하늘에서 다양한 색감으로 그려진 한숨 풍선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로우니의 자유로운 느낌은 독자들을 흥미진진하게 끌어들입니다. 특히 엄마의 한숨까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로우니는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책의 서판은 매우 독특하고 따뜻합니다. 다양한 색감과 자유로운 먹선으로 그려진 그림들은 로우니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흰 여백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상상력과 감정의 여유로움을 제공합니다. 한숨 풍선은 단순한 동화책을 넘어 어린이들에게는 감정의 이해와 해소를,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우니의 이야기를 통해 무거운 마음을 훌훌 털어내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감정의 자유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 책은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한숨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제공합니다. 9번째 도서는 룰루 랄라의 냠냠 달쿠키입니다. 룰루 랄라의 냠냠 달쿠키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흰 고양이 룰루와 검은 고양이 랄라가 달쿠키를 만들기 위한 재료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이다. 모든 이가 잠든 깊은 밤, 두 고양이는 사라진다를 발견하고 밤하늘을 밝혀줄 달쿠키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이 귀여운 이야기 속에서 독자는 버터별, 소금별, 설탕별, 계란별, 밀가루별, 바닐라별 등 각양각색의 별들을 탐험하며 쿠키를 완성하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책은 단순히 이야기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달쿠키를 실제로 만드는 상세한 과정을 담아 아이들과 함께한 후속 활동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책의 이야기를 손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잠자리에서 읽어주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온종일 가로눈이 내리는 밀가루별이나 요리,
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등장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알록달록한 색감과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에 있다. 별마다의 재료 특색이 살아있는 디테일한 배경 묘사와 역동적인 일러스트는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들며 각 장면이 변화무쌍한 여행지로 변모한다. 또한 룰루와 랄라의 생생한 표정과 동작들은 독자들을 마치 그들과 함께 밤하늘을 모험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그림책 곳곳에는 숨은 재미 요소가 가득하다. 예를 들어 밀가루별의 밀가루 캐릭터는 룰루와 랄라를 따라 다음 별로 함께 이동하고 각 별마다 독자들이 작은 캐릭터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러한 디테일은 단순한 읽는 즐거움을 넘어서 독자들에게 작은 모험을 제공한다. 룰루 랄라의 냠냠 달쿠키는 환상적이고 창의적인 세계로 어린 독자들을 초대하며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매력적인 모험이 결합한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 10번째 도서는 산만함의 탄생입니다. 매기 잭슨의 산만함의 탄생은 현대사회의 집중력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인문 교양서로 출간 15주년을 맞아 개정증 복판으로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집중력을 어떻게 침식시키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잭슨은 2008년 원서가 처음 출간될 당시 이미 현대인의 집중력 소멸 문제를 예견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21세기 인간성 파괴를 예측하며 디지털 시대의 산만함이 우리의 일상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합니다. 책은 역사적 맥락에서 19세기부터 시작된 집중력 분산 현상을 추적하며 전화, 영화, 그리고 디지털 기기들이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사람들이 점차 깊게 사고하고 느끼고 관계 맺는 능력을 잃게 된 과정을 상세히 풀이합니다. 특히 잭슨은 전 세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직접 참여한 실험, 방대한 연구 논문 등을 통해 집중력 위기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임을 논증합니다. 그는 집중력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진단하며 만약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어떤 암흑기를 맞이할지 경고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15년 전보다 더욱 심화된 집중력 문제에 대한 통찰과 대안을 추가로 담아냅니다. 책은 현대의 신경과학과 고대 불교의 명상법, 예술가들의 창조적 집중력, 강화법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중력을 회복하고 삶의 깊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산만함의 탄생은 더 뉴요커 퍼블리셔스, 위클리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삶의 무력감을 호소하는 현대인을 위한 필독서로 극찬받았으며 니콜라스 카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통찰을 전한다고 평한 바 있습니다. 21세기의 핵심 쟁점인 집중력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 책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소개해준 신간은 어떠셨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신간이 있었나요? 다음 주도 더 좋은 신간을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